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안정이고요. 여기는 안정의 심야 토닥입니다. 밤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죠? 그럴 때 옆에 누군가 있어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고민들을 함께 나눠볼까 해요. 이번 주는 특히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첫사랑 이야기, 외로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꿈과 현실 사이의 갈등. 오늘 밤 편하게 누워서 들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안정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7넉살인데요. 아직도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사람인데 벌써 6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고 SNS로만 가끔 소식을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쪽이 계속 그 사람한테 묶여 있는 걸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거 정상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상한 건가요? 별빛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첫사랑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깊게 좋아해봤던 경험, 처음으로 설렜던 순간들, 처음으로 아팠던 이별. 처음이라는 건 항상 각인이 깊게 남아요. 그래서 6년이 지나도 아직도 생각나는 거예요. 하지만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별빛님이 그리워하는 건 정말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때의 나인가요? 대학교 1학년, 20살,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모든 게 새롭고 반짝이던 시절이잖아요. 그때의 첫사랑은 그 시절 전체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였던 그때의 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비교하게 되는 것도 이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첫사랑은 일종의 기준점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높으면 아무도 그 기준을 넘을 수 없게 돼요. 별빛님께 제 조언은 이거예요. 첫째,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왜 아직도 이러지? 하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워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감정이 지금의 나를 발목 잡지 않게 해야 해요. 둘째, 이상화하지 마세요. 기억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아름다워지거든요. 힘들었던 순간들은 잊어버리고 좋았던 순간들만 기억에 남아요.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헤어진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셋째,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비교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첫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더 좋다, 더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안정님, 저는 32살 직장인이에요. 겉으로 보면 7세대 친구도 있고 회사 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밤만 되면 정말 외로워요. 특히 주말 밤이요. 다들 데이트하거나 친구들이랑 놀 때 저는 혼자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으면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한데 외롭기도 하고 이 감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민생밤님, 이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요, 참 묘해요. 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고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워요. 그래서 외로움은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결의 문제예요. 혼자인 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한데 외롭기도 하다. 이 모순된 감정 완전히 정상이에요. 우리는요, 사회적 동물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주말 밤에 더 외로운 이유는 SNS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다들 행복한 순간만 올리잖아요. 데이트 사진, 친구들과의 모임, 맛있는 음식, 그걸 보면 마치 나만 혼자인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하지만 진실은요, 그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면 외로워요. 다들 외로워요. 단지 그걸 잘 안 보여줄 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외로움을 받아들이세요. 외로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건강한 신호예요. 둘째, 혼자와 외로움을 구분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소중해요. 그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채울 수 있어요. 안정님,
저는 이바이 6살이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글을 썼고 대학교에서도 문예창작을 전공했는데 졸업하고 나니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작가로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그냥 회사 다니면서 가끔 밤에 글을 쓰는데 점점 꿈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도전해봐야 할까요? 꿈꾸는 사람님, 이 질문은요, 아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일 거예요. 꿈과 현실 사이에서 정말 힘들죠. 먼저 여러분이 아직도 글을 쓰고 계신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퇴근하고 피곤한데도 밤에 글을 쓴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작가로 먹고 살기 정말 어려워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첫째, 전업작가와 작가는 달라요. 전업작가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작가예요.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작가의 정의거든요. 돈을 벌든 안 벌든 출판을 하든 안 하든 글을 쓰는 사람은 작가예요. 둘째, 지금의 회사는 꿈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꿈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될 수 있어요. 월급이 들어오니까 마음 편히 글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유명 작가들이 처음엔 회사 다니면서 밤에 썼어요. 꿈꾸는 사람님, 지금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회사에서 배우는 경험도 매일 느끼는 답답함도 모두 삭버 언젠가 글이 될 거예요. 지금의 이 고통이 여러분만의 깊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꿈은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꿈은 끝까지 기다려 줄 거예요.